월별 재배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미 월마다 계속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훑어보신다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시나 한번 훑어보시는 걸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월에는 전정을 보통 하죠. 전정을 합니다. 전정은 뭐 결과지가 전부 다 직각으로 다 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두 눈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눈 전정이라 하는 것은 두 눈을 전정했을 때 또 샤인머스켓은 송이를 잘 물고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두 눈 전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죠? 1cm 안에 있는 첫 번째 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두 번째 눈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눈을 남기고 전정을 하면은 갈수록 결과 모지가 5cm에서 7cm까지 넓어져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이 비가림 안에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두 눈 맞게 정확히 1cm 위에 한 눈이 있다면 여기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마디가 있거든요. 마디가 있는 쪽에는 이미 두 번째 눈이다. 그걸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제 눈 하나에 하나만 발화를 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내년도 결과 모듈을 써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눈이 다 텄다. 이럴 때는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줘서 여기서 내년에 또 하나, 둘 이렇게 받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12월에도 많이 전정을 합니다. 그죠? 1월 달에 뭐 좀 바쁘기도 하고 집중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2월에 하니까 좀 그 수액이 3월 달에 좀 덜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그 실험을 해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수액에서 굉장히 많은 당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월 달에 전정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발화를 하거나 그런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 전에 착과량이 더 큰 문제다. 착과량을 적당히 가져가서 그 나무 자체가 낙엽 지기 전까지 나무 자체에 영양분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걸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착과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2월에 뭐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1, 2월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예죠. 첫 번째 순이 나오고 두 번째 순이 나왔을 때 이쪽에 전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순을 전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꾸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있고 뭐 여기 밑에 첫 번째가 있으면 이 첫 번째를 또 날리고 두 번째를 살리고 이러면 이제 사슴뿔 모양이라 그래서 잘못된 전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번째 눈이 있고 여기에 첫 번째 눈이 있었다면 두 번째 눈을 잘라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걸 또 키우고 여기에 또 두 번째가 있고 첫 번째가 있다 치면은 두 번째 걸 잘라주고 첫 번째 걸 키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축 전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1, 2cm 안에 해가 지나도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5년 돼도 5cm 이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발화를 하지 않은 눈에는 올해는 기다린다고 또 발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초 전정을 해서 눈을 이렇게 더 확보해 준다.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이제 가지 굵기가 적정 결과 모지 굵기의 50%를 초과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간보를 해줘야 됩니다. 간보를 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제 밀식한 상태가 되면 유액 재배에서는 사실 캠벨이 더 어려운 농사예요. 유액 재배가 되면 이렇게 수세가 강해서 간보를 안 해주면은 당장 꽃더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조제로 어떻게 보면 붙여주는 어떤 그런 농사이기 때문에 꽃더리 현상은 없지만 이제 밀식 장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보를 해줘야 되는데 수세가 강해지는데도 간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량이 이제 그 해는 어쩔 수 없이 한 10, 20%는 작아집니다. 보시면은 미터당 13개를 맞춰놔가지고 두 눈 전정을 해서 눈이 두 개 다 틀고 이러면 미터당 13개의 가지가 딱 맞춰집니다. 근데 점점 가지가 굵어지고 그래서 주지 연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보를 해야 되면은 이 첫 번째 해는 이 본눈밖에 없기 때문에 미터당 한 9개 이렇게밖에 새순이 안 터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리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간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당근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포도도 이제 근도암종병이라고 그 세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완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물을 안 줘서 나무도 굶지만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당도 떨어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생 작년에 이제 심었던 나무가 있다면은 올해 이제 자란 걸 봅니다. 너무 안 좋게 자랐으면 잘라내고 눈 두세 개만 남기고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자랐으면 6mm 되는 지점에는 이 굵기가 6mm 되는 지점은 잘라줍니다. 이 밑으로 작은 가지에서 나온 순들은 어차피 양분 낭비이기 때문에 잘라줍니다. 혹시 기부 부위가 한 18mm 정도로 굵어지면은 발화가 잘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단을 좀 낮춰주면은 발화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년생 포도나무를 이제 작년에 심었다고 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상 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요 모양이 요 사진이랑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선단이 있지만 얘는 여기가 선단이에요. 여기가 선단에서 선단에서 내려오는 옥신이라는 건 정화만 좋게 해주거든요. 측하의 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옥신이 이 체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딱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선단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눈 위에 1cm 정도의 상처를 내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피만 칼집을 내면 안 되고 요 목줄부까지 체관까지 확실히 넣어줘야 되고 당연히 이제 칼날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가지는 꺾이니까 주의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한 90%의 발화율이 되는 게 한 95% 정도까지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갑니다. 포도에 있어서 아상 처리하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나무 심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본눈에서 순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하고, 두 번째는 그 간벌에서 그 전전도 결과지를 눕혀서 개를 또 주지로 써야 될 때, 그때도 이제 본눈에서 받으니까 아상 처리를 해줘야 되죠. 3월 되면 이제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80cm 이상의 쥐하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둑을, 그러니까 쥐하 수위가 한 50cm밖에 안 된다. 우리 집 밭에는 지표로 보통 한 50cm 팠더니 이미 물이 차더라. 그럼 두둑은 최소 30cm 이상은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밭에 지하 수위가 한 80cm 밑에도 물이 안 찬다. 한 이틀만 있으면 물 잘 빠진다. 그런 밭은 두둑 굳이 안 만드셔도 됩니다. 두둑 만드시면 일단 발목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발목 건강을 위해서도 두둑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지하 수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밭 전체의 구배는 이렇게 좀 주어져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멀칭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진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 멀칭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전체를 덮어두게 되면 토양의 기체 교환이라든가 물리성이라든가 이게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칭을 이렇게 하시면 제초 작업을 안 하는 거는 좋지만 포도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처음 심으면 눈은 두세 개만 남기고 잘라줘서 심으면 되고, 혹시 뭐 뿌리 선단을 잘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물에 센싱을 하면은 물의 어떤 그걸 느끼면은 뿌리가 느끼면 잔뿌리는 나기 마련이고, 오히려 잘랐을 때 그런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이 나무를 더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거 배수를 이미 공간을 깔았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굳이 그렇게 못 하셨다 하더라도 연거 배수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잘 빠지면 또 꼭 굳이 설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이 잘 안 빠지는 곳 지륵땅이다 이러면 연거 배수라도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나무는 움직이는 물을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 있으면은 이렇게도 흐르고 저렇게도 흐르기 때문에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빠르게 제거해주고 그 흙에 조금 붙어있는 그 물들을 좋아하는 상태로 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평에 각 모서리에 뭐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 설치를 해서 이런 고를 타서 한 번, 두 번, 세 번 타면 이제 구배가 생기죠. 고를 타서 물을 모은 다음에 이 안에 수중 모터가 이렇게 물을 퍼내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비하셔서 물이 많이 차는 땅에는 물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이면 이제 발화를 합니다. 노지 기준입니다. 그죠? 발화를 하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최악이라고 하고, 정수리에 색깔이 드러날 때 발악이라고 하고, 잎 모양이 나올 때 전엽기, 송이가 이렇게 보일 때 출숙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초를 이제 솎습니다. 4월에는. 근데 미터당 13개를 항상 머리에 두시고, 이때 솎을 때는 한 15개 정도 남겨야 돼요. 나중에 이제 유인할 때 어차피 좀 불어먹는 게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5개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기부, 주간에서 올라왔을 때 기부와 선단의 정부가 항상 강하게 틉니다. 그 강하게 튼 것들을 우선 제거해 줘야 돼요. 중요한 건 당연히 꽃송이를 확인한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꽃송이가 최소 14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너무 강하게 트는 것은 제거를 해주는데, 제거해주는 이유는 개화기를 일치시켜 가지고 농작업을 1차 처리하는, 생수제 처리하는 것을 1차 처리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에 있고, 그 다음에 미터당 13개는 연면적 지수도 맞춰줍니다. 포도는 연면적 지수가 보통 2에서 2.5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면적에 2겹까지 겹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2겹 이상 겹치면은 호흡으로 소모되는 게 더 많고 병해충도 발생하고 이렇게 포도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겹까지 겹치는데 그게 미터당 13개 정도의 결과지를 남기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품질과 착가량에서도 그렇게 하면 4,000가지가 나오고 통풍과 병해충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뭐 가위로 하고 있지만 그냥 꺾어도 되죠. 꺾고 주간에 불필요한 잎들 제거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4월에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오죠. 그죠? 아까 그 시설 재배 중에서 무가온 재배도 한번 문의를 하셨는데, 너무 일찍 가두거나 그러면은 순이 트고 난 다음에 이 내냉성, 냉에 이겨내는 성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추위가 찾아오면은 나무가 다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빨리 열을 가두면 안 되는 이유죠. 무가온 재배일 때. 근데 가온 재배일 때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보일러로 트면 되니까. 그리고 노지에서는 좀 위험한데 4월에 한두 번은 무조건 설이나 냉해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6도가 되면 뭐 피가 입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도,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다. 4월이면 평균 기온이 14도입니다. 14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워요. 근데도 한 번씩 2도까지 떨어진 날이 옵니다. 그날은 죄송하지만 잠을 포기하셔야죠. 그죠? 한 해 농사인데 그날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과종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최저 기온이 2도 정도 되면은 농가 포장해서 9시에 한 4도 정도 되고, 이 2도라는 것은 관측소에서 2도이기 때문에 내 밭은 냉기가 더 모이는 곳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밥은 긴장을 해야 되고 이제 저온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5월 1일의 모습인데 얘들이 덜 자라서 된 게 아닙니다. 저온을 받아가지고 다 따낸 거예요. 이미 다 따내가지고 그 아까 정화가 있고 부화가 있는데 그 부화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수확이 또 한 10일에서 20일 밀리고 수확량도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온 피해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온 장비가 있어서 아직 파릇파릇한 잎을 유지할 수 있게 잘 이렇게 관리된 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 대책은 최소한 물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 3시부터 7시 사이에 서리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인데, 그렇게 온도가 급하게 떨어지는 그날은 이제 최소한 물이라도 줘야 되죠. 그죠? 물을 줘야 되는데, 혹시 그 밖에 뭐 다른 것도 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비가림에 측면이 잠겨져 있다면, 측면이 내려가 있다면, 측창이 있고 그렇다면 요 할대 사이에 요 비닐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닫아주는 일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활대 사이에 비가림 사이도 막아주는 거죠. 그죠? 측면도 막고 여기도 막고. 그리고 이런 거는 덕트 없이 뭐 다 아실 수 있는데 덕트 없이 한 30만 원쯤 하는데, 예, 그 100평에 한 대 정도 나와가지고 골 끝까지 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반 노지 비가림에서는 어렵고 측창이 달려 있고, 예, 위에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열을 가둘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노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도에서도 좀 개발하고, 이 경주가 시초가 되는 어떤 시범 사업입니다. 미온수, 예, 미온수 살수기. 그래서 이제 가온이 된 물과 찬물을 섞어서 한 20도 정도 되는 물을 이제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지하수도 한 12도 정도 되니까 보온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런 확실히 따뜻해서 습식 사우나처럼 이렇게 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위가 어떤 서리도 막을 수 있고 추위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경주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충분히 많습니까? 안 많아요. 경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영양에 갔는데, 영양은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더 없더라고요, 지하수가. 그래서 미리 탱크에 받아놓고 하는데, 그래 보면은 효과가 좀 없죠, 사실. 원 지하수는 손 올리면 손이 떳떳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간에 이날은 최소한 물이라도 푸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 물이 얼지 않았다는 건 최소 0도 이상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날은 이렇게 해서 한 해 농사의 근원이 되는 그 순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이제 유인과 결속을 할 것이고 미터당 열세가 되도록 규칙적인 간격으로 잘 유인을 하시고 결속 장비를 활용해서 결속을 하시면 됩니다. 샤머스켓 특성상 9매 이상이 되기 전에 유인을 하면 뚝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좀 뒀다가 유인하시는 게 맞고 심하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꺾어버리셔도 포도는 잘 접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인하시고 결속해 주시고 5월 말쯤에 꽃송이를 다듬습니다. 이제 3에서 4cm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자기가 어떤 이제 포도송이를 만들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4g을 만든다. 근데 50알을 만든다. 그러면 14 곱하기 50알 하면 딱 700g이 나오거든요. 그걸 목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50알이 되려면 5단이 필요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넓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한 60알 정도 남기는 걸로. 왜냐하면 70알, 80알 남기면 알속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알, 60알 목표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개로 갈라진 거, 납작한 거 이런 거 정형해 주시고요. 덩굴손이랑 겨수는 계속 제거를 해줍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 20일 됐을 때 개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고 위에서부터 핍니다. 그죠? 원래는 포도송이 전체를 두면은 3분의 2 지점부터 핍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를 꽃송이 정도 해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위에서부터 어쨌든 피고 그래서 개화 20% 개화기의 모습이고 만개기 개화 70에서 80%의 개화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화관 탈피 장애라고 봄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부터 있었던 증상이긴 한데 첫 번째 원인은 관수락 부족입니다. 봄에 이 수술대가 펴지면서 모자를 벗기는 건데 이 물의 팽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벗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수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냉해입니다. 이때는 그래도 좀 덜 심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다른 지역에는 구두솔 같은 붓으로 털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작업도 합니다. 털어져요. 모자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마치 알루미늄 호일처럼 과를 꽉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관수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냉해까지 받아서 거기에 그냥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화관이 맥이 있습니다. 그 줄기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잡으면 의외로 그냥 팽창하는 과가 그걸 이겨낼 것 같지만 과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마토처럼 이렇게 완전 눌리는 이런 맥들이 이렇게 잡아버려서 눌리는 그런 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 상품성이 없고 상품성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게 말리는 거, 우리 왜 벼에는 백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풍해가 너무 심할 때 SS기 RPM이 굉장히 높다든가 측창과 청창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것도 조금 열려 있어서 굉장히 빠른 바람이 지나간다든가 그럴 때 풍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관수량 그리고 그때 4월의 냉해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좋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4월이 굉장히 바쁜 날인데 새순도 선단에서 자라고 꽃도 과실이 되고 있고 또 내년을 위해서 눈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해거리의 어떤 원리인데 올해 새순이 너무 강하거나 올해 너무 많이 달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이 만들어지는 원기에 대한 양분이 적게 가기 때문에 해거리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 농사가 좀 쉽다고 하는 것은 해거리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꽃송이 중에 3, 4cm밖에 안 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꽃더리가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꽃더리가 아직 생수제 처리하기 전에도 좀 흐른다. 그러면 그 원인을 올해 뭔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작년에 너무 많이 달지 않았나, 작년에 선단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